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정부가 어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발표했죠. 윤석열표 노동개혁 청사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용 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한다는 것이 정부 취지인데,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 비판 우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기섭 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보면 두 축이죠. 근로시간제도, 임금체계 개편. 좀 설명을 네네. 해 주십시오. 예. 네, 근로시간하고 임금체계는 이제 저희가 개별 근로관계하고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핵심 기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고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해주시고 현장의 요구도 있어서 우선 이 두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시행된 지가 한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요. 주 최대 50시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주 최대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저희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 단위 규제 등 기존의 제도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일감이 갑자기 몰리거나 또는 계절적 시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집중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 대응이 쉽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주 52시간은 사실 처벌 규정도 있는 규정이고요. 근데 사실 매주 초과 근로 12시간 최대 52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 평균 초과 근로 시간 준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또 주 최대 50시간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노사의 선택권도 확대하고 하는 방향에서 초과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속 휴식 시간제라든지 건강보호 조치가 같이 병행이 되면 근로시간 단축 기조도 이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걸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연속 시간 휴식 제도를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면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계가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은 기업이 일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계절적으로 그때 한 몇 개월 바짝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 때문에 잘 못했다. 그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거래가 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연속 휴식 시간과. 연속 휴식 시간이나 건강보호 조치들은 사실은 강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료 시간, 일의 종료와 일의 시작 사이를 일정 정도 시간을 비워두도록 연속 휴식을 두도록 그렇게 강행 규정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주평균으로 초과 근로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제 연속 휴식 시간제 등 건강보호 조치를 같이 병행할 경우 대부분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상황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월 단위 그러니까 어떤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우리가 전문가 집단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임금 체계는 어떻게 개편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임금 체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과도하게 연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과도한 연공급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희가 고령자들이 계속 고용을
하고 또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도래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이 연봉급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서 이제 고령자의 어떤 조기 퇴직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또 MZ세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은 보상 관련한 공정성을 둘러싸고 기업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 남성 근로자들은 이제 연봉급에 어떤 해당이 되고 있고 근속 기간이 짧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간의 이제 소득 양극화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걸 볼 때는 어쨌든 연공급을 조금 완화시켜서 뭐 직무나 성과나 능력 등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단 바꾸는 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좀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노동계에서 나오는 반발이랄지 이런 것들은 연공 서열 이렇게 없애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을 뭐 굉장히 좀 유연화시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요구했던 거를 고용노동부가 다 고용노동부의 원래 역할이라는 게 이제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측면도 있는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를 고용노동부가 다 받아서 정책을 발표하는 게 맞나? 이런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근로시간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가 주 52시간의 기조를 뭐 훼손하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조금 시간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 지금 재직 근로자들이 조금 더 일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필수적인 어떤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뭐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굉장히 좀 시급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노동개혁 과제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발표해서 열어놨지만 사실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 또 노사 정의 합의를 해서 뭐 지금 있는 뭐 경사노위 등 이제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여러 가지 뭐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문제라든지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시급한 거는 먼저 하고 또 전체적인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현안들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해서 뭐 개혁 자체는 5년 동안 중단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내용들 중에 사실은 세대 갈등이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오히려 더 조장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갈등을 일정 정도 뭐 아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뭐 그간에 사실은 노동개혁을 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조금 저희가 방식을 달리해서 근로시간하고 임금체계는 먼저 전문가들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뭐 사회적 논의도 하고 노사 간의 설득도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또 다른 과제들은 또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가는 이 투 트랙으로 지금 가면서 최대한 좀 노사 갈등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도출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구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결론이 결국은 이제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새 정부의 어떤 방향, 개혁 방향 그쪽에 맞춰질 것 아닌가. 뭐 명분 쌓기용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우선은 사실은 지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만 있는 것이고 뭐 디테일을 좀 보셔야 아마 그거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구에도 뭐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균형감에 입각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물이나 과정들도 또 계속 공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예. 아마 또 그런 우려는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여당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상황이라서 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떤 평가를 섣불리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현장은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가 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큰 폭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노동시장이나 뭐 사업주들의 불안과 아직 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들어서 해결하는 것은 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확실성이나 이제 불안해하는 요소들은 좀 받아서 저희가 뭐 하위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뭐 개정을 하거나 좀 개정할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법률 개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법리적 쟁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런 걸 확인하면서 저 당과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임금 피크제 지난번에 판결 나온 거 있었잖아요, 법원에서. 네네네. 이게 뭐 줄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동부에서는? 뭐 사실은 그 합리적인 임금 피크제, 불합리한 임금 피크제, 임금 삭감, 그러니까 나이에 따른 임금 삭감은 위법이라는 것을 판결한 거라서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은 오히려 뭐 적법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준 상황이라서요. 지금 네.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데가 거의 80%가 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년을 유지하는 임금 피크제의 경우도 이제 뭐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뭐 직무나 시간의 조정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아주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임금 피크제 소송이 이 정년 연장이라든지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 임금 체계 개편의 어떤 필요성을 또 사회에 한번 던져준 계기가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또 임금체계 개편의 어떤 또 좀 동력이나 뭐 아니면 임금체계 개편을 좀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도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네. 노동계와 기업이 대립하고 있는데 노동계가 지금 1890원 제시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권 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다 그 최저임금위원회 차지한 노사 공이 다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이고 뭐 고물가고 하는 것들을 다 그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저희는 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네 다들 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 뭐 차등 적용 논의 뭐 이거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그럼 고용노동부가 특별한 입장이 있나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제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일단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고 예. 현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저임금 수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거는 매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 좀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한번 최저임금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 논의는 한번 원하거나 아니면 예. 또 거기 있는 참가 주체들이 한다면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권기섭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